세계 각국은 저마다의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이는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을 거치며 생긴 이러한 다양한 음식 문화는 각 나라마다의 개성이 너무도 뚜렷해 섣부른 현지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 것만 같은 현지화 과정은 한국인들의 전매 특허와도 같은 타고난 능력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자국 음식보다 한국식의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재탄생한 음식이 더 맛있다며 한국식 레시피를 요구하는 외국인들은 글로벌 커뮤니티만 봐도 굉장히 많을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한국과 중국을 방문해봤고 이 두 나라에서 학을 떼는 경험을 했다며 글을 작성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프랑스인으로 회사 업무 때문에 중국에서 2년간 살다가 이번에 한국으로 발령이 나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 그리고 한국의 음식 문화를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지. 일단 음식을 사랑하는 프랑스인으로서 내 중국에서의 2년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였는데 중국인들은 무슨 말만 하면 전부 자신의 것이라고 우겼기 때문이야. 심지어 피자나 파스타, 햄버거까지 전부 자신들의 음식이라고 주장했는데 음식에 대한 존중을 보일 의무가 있는 요리사조차 이런 음식들이 중국 음식이라고 억지를 부리니 나는 정말 진절머리가 났지. 사실 이런 중국인들의 억지를 1년 정도 들었을 때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중국인들과 말싸움을 벌인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이탈리아 식당에서 피자와 파스타를 주문했을 때였어. 솔직히 이탈리아는 내 나라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다지 두둔해주고 싶지는 않았는데 중국인 직원이 내가 시킨 음식을 서빙해오면서 피자와 파스타는 중국 음식이고 유럽 사람들은 중국의 문화를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걸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마치 자신이 유쾌하지만 뼈있는 농담을 건넨 척하며 웃고 가더라고. 나는 굉장히 불쾌해져서 이건 이탈리아 음식이고 당신은 지금 문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지. 그러자 중국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주방장을 데리고 왔고 주방장은 피자는 만두를 만들다가 망했을 때 만들던 만두를 펼친 게 유래가 되어 탄생했고 파스타도 중국의 면 요리로부터 파생되었다며 중국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이 음식들을 발명했는데 왜 중국의 전통 음식을 강탈해가고 중국을 존중하지 않냐며 중국을 존중할 생각이 없다면 이 식당에서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더라. 나는 이런 기본도 안 된 식당에서 식사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 주방장이 달려나와 돈은 내고 가라고 윽박을 지르더라. 나는 음식에 손대지 않았고 당신이 나가라고 했으니 돈을 낼 의무 또한 없다고 주장했으나 주방장은 그럼 절반의 값이라도 내고 가라고 하더라. 나는 이런 수준 낮은 식당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싫어 그냥 돈을 던지듯 주고 식당에서 나가버렸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중국인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이었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교류가 있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그다지 기대를 하지 않았어.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들어간 한국의 카페에서 그들의 음식들을 보고 정말 기겁을 하게 되었는데 기대는 안 했지만 내가 본 한국 음식은 생각보다 더 최악이었기 때문이야. 일단 그들의 카페는 몹시 낭만적이었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다. 그러나 그들이 판매하는 음식들은 프랑스를 모독하는 것들 뿐이었는데 일단 엄청난 크기의 마카롱과 근본이 없어 보이는 형태의 기괴한 크루아상을 팔고 있더라고. 나는 속으로 한국인들은 이런 걸 팔고도 중국인들처럼 자신들의 음식이라고 주장하겠지? 이젠 항의하기도 지쳤어 라고 생각했으나 냉철한 머리와는 달리 내 마음은 한번 맛보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일단 그것들을 주문해봤고 한 입을 먹자마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솔직히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건 프랑스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기 때문이야. 일단 뚱카롱이라고 불리는 거대 마카롱은 기존 것보다 훨씬 달달하고 풍미가 가득했는데 마카롱 안에는 과자 같은 특이한 재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더욱 색다른 조화를 자랑했기 때문이야. 마카롱은 원래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음식인데 이런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서 거대하게 만든 한국인들의 독창성과 뛰어난 솜씨에 나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
한국식 크루아상도 마찬가지야. 이건 한국에서 크로플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크루아상을 와플 기계로 만든 음식이라고 하더라. 처음에 나는 이건 뭐 와플도 아니고 크루아상도 아닌 것이 근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 크로플을 한 입 먹고 정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지. 바삭바삭한 식감과 크로플 위에 올려진 크림치즈는 정말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거든. 기존의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고 오히려 기존의 것보다 훨씬 진화된 한국식 크루아상에 나는 한국인들의 음식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 이후로 나는 항상 카페를 갈 때마다 이 음식들을 시키곤 했지. 그리고 어느 날은 내가 한국에서 사귄 친구와 디저트에 대해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을 보고도 정말 존경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한국인들이 당연히 뚱카롱과 크로플을 자신들의 음식이라고 주장할 줄 알았는데 한국식 디저트는 기존의 마카롱과 크루아상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음식이고 중국인들은 이런 경우 꼭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 한국 친구는 이 한국의 독창적인 디저트를 한국식이라고 표현하더라고. 한국 음식이 아닌 한국식 말이야. 그리고 당연히 이 음식은 프랑스가 원조이고 모든 한국인들은 이 디저트가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으며 한국식으로 약간의 변형만 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이렇게 창의적으로 음식을 재창조했음에도 양심을 지키는 한국인들의 국민성에 감탄을 했는데 이들의 이런 양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바로 그들의 대표적인 음식인 치킨도 미국의 음식이라고 순순히 인정한 것인데, 솔직히 나는 치킨은 한국 음식이라고 봐야 할 정도로 한국의 양념치킨은 그 수준부터가 다르다고 생각했고, 이건 프랑스에 있는 나의 친구들 대부분도 인정하는 바일 거야. 심지어 한국의 역사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내 프랑스 친구는 한국의 역사문헌에는 조선시대부터 닭을 튀겨서 먹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며, 따라서 치킨의 원조는 한국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한국인들은 너무 겸손해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미국의 음식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점을 보면 한국인들은 참 알면 할수록 대단한 것 같은데, 그들의 창의성과 음식에 대한 열정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풍성하고 자신 있으면 이렇게 여유로운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정말 한국은 속이 꽉 차 있는 강인한 나라라고 생각했어. 보통 문화적 가난과 열등감이 심한 나라가 문화 강탈을 시도하며 억지를 부리지만 한국은 그들이 가난을 겪었을 때도 그것은 그저 찰나의 순간이었을 뿐, 한국의 찬란한 문화는 항상 그들을 밝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과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음식에 대해 진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지인들까지 감동시킬 정도의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한 우리는 우리만의 자랑스러운 음식 문화가 존재하므로 중국처럼 남이 나라 음식을 우리나라의 음식이라고 억지를 부릴 필요도 없죠.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인이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치킨을 코리안 BBQ라고 하던데 이건 그냥 한국식이라고 하지 말고 한국 음식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의 양념치킨은 정말 환상적이고 미국은 그저 닭을 먼저 튀겨본 것일 뿐, 한국처럼 다양한 소스와 최첨단 공법을 사용해 진지하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한국인들은 대충 먹을 바엔 그냥 먹지 않는 편을 선택하는 것 같아. 그들은 정말 진정한 미식가라고 불려야 할 정도로 하나같이 음식에 대해 굉장히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어. 맞아. 중국인들은 음식에 장난을 친다는 느낌을 받았고 한국인들의 도전은 정말 진지하게 준비된 과정이라는 느낌을 받았어. 한국은 문화 약탈이 굉장히 심하던데 한국이 양심이 있다면 김치찌개도 한국식 김칫국이라고 명칭을 바꾸는 게 좋겠어. 김치는 중국 음식인데 한국인들은 왜 억지를 부리는 거야? 맞아. 한국과 서양 국가들은 중국의 문화를 계속 약탈하고 있어. 피자와 햄버거, 파스타부터 김치와 고추장 등 이들의 도적질은 정말 끊이질 않아서 중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맞아. 피라미드도 중국인이 만들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중국인이라던데, 심지어 우한에서 발생한 전염병도 사실은 중국인들이 만들었다고 해. 아, 이건 사실이구나. 나는 영국인이고 내 나라에서 유일하게 먹을 만한 음식은 피시앤칩스뿐이지. 하지만
내가 한국의 호프집에 방문했을 때 이 메뉴가 있길래 시켜봤는데 한국의 평범한 호프집에서 만든 피쉬앤칩스가 영국의 맛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더라. 다른 나라를 비하하긴 싫지만 영국은 정말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건 한국의 음식 솜씨가 좋다기보단 그냥 영국인들이 음식을 너무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 한국인들은 저렇게 완벽한 디저트를 만들어 놓고도 어떻게 살이 안 찔 수가 있어? 내가 만약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정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살이 찌고 말 거야.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